제네시스 GV70 3.5 터보 모델입니다. 전면에서는 크레스트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요. 고급스러운 제네시스의 이미지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프론트 스커트는 달리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지금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크 크롬으로 약간 틴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이그로시 재질도 있기도 합니다. 트림별로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4점식 헤드램프죠. LED 타입이고 두 줄로 길게, 가늘고 길게 가 있는, 좀 진하게 자리 잡고 있는 DRL도 여전히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을 잘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의 느낌은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V6 3.5 T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트윈터보 엔진에 380마력입니다. 토크는 54고요.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각도가 가장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에서 측면, 그리고 후면에서의 측면이 이 균형감과 비례감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의 비례감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확실히 차가 안정감이 좋아 보이고요. 앞뒤 오버행도 실제보다도 더 짧게 느껴지는 디자인 덕분에 그런지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21이고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를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에 루프렉을 보시면 은색인데 약간 반딱반딱하지 않고 무광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로커 패널 같은 것들도 바디 컬러랑 같이 가고 있으면서 중간에 붉게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휠 아치도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이라든가 고급감, 그리고 도심주행에 잘 어울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지금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요소수 주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원터치 케이블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거는 참 센스있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비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5등급이고요. 복합 연비는 8.3, 도심에서는 7.3, 고속도로에서는 9.9입니다. 전면 측면하고 후 측면 이 각도에서 봤을 때가 가장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뒤 휀다 쪽에 약간 오버핸드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디자인하고 캐릭터 라인 덕분에 실제보다도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또 안정감이 높아 보이죠. 후면부 디자인을 처음 해봤을 때 테일램프 간격이 너무 좀 가깝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쉽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제 뉴이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또 두 줄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넓고 또 안정감 있으면서 약간 낮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테일램프는 위쪽하고 아래쪽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LED 타입이기는 한데 아래쪽으로 방향지시 등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형태가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배기구가 동그란 원형으로 조금 대구경으로 바뀝니다. 뒤쪽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 여전히 좋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인데요. 이 전동 스위치가 와이퍼랑 같이 스포일러 안쪽으로 좀 숨어 들어갔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튼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소음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닙니다.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생각보다는 좁지 않고요. 딱 투싼하고 산타페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막 넓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좁아서 못할 정도도 또 아닙니다. 아래쪽에 알루미늄 같은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이런 레버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죠. 러기지 스크린을 여기에 딱 이렇게 숨겨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런 패널 같은 것들도 두툼해서 공명감 같은 거 잘 방어해 줄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안쪽에 공간이 좀 상당하네요. 그래서 안쪽에 펑크 수리킷도 있고, 여기에 웬만한 자동차 관리용품들, 타월이나 케미컬 같은 거 보관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별도로 되어 있고 LED 타입입니다. 조명은,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버튼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뒤쪽에서도 한번 당겨볼까요? 참고로
양쪽으로 다 LED 타입으로 등이 있어서 야간에는 좀 밝을 것 같아요. 비교적 2열 시트는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안쪽의 공간 활용도는 높은 편이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기에도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2열 쪽에서 보더라도 어떠신가요? 약간 각도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평평하게 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죠?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등은 LED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네요. 스마트 키는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과 같고요. 문을 잠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 앞뒤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 리모컨 버튼에 보시면 P하고 화살표 위아래가 있는데 먼저 앞으로 한번 좀 보내볼게요. 앞으로 가고 멈췄습니다. 뒤로 당겨 볼게요. 아래쪽에 LED로 후진등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놓으면 멈추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도어 핸들에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 넣었고요. 앞쪽에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블랙이 아니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방색 비슷한 느낌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존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미지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벨트를 컬러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벨트하고 스티치하고 컬러가 같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런 패턴이라든가 재질 그리고 이 디자인이 참 고급스럽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그란 타원형은 실내 곳곳에서 디자인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2개인데 여기도 보면 타원형이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맥4K에서는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간접 조명이 되면 좋은데 그냥 알루미늄으로 제네시스라고 폰트만 나와 있습니다.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했고요. 또 이 드라이브 모드하고 연동이 돼서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주는 것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능합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인데 단단하게 아주 잘 받쳐주더라고요. 안장 부분의 날개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이 등받이 쪽에 날개가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앉아보시면 착자감, 특히 이제 몸을 잘 잡아줍니다. 투싼에서도 봤는데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레탄 재질 같죠? 완전히 플라스틱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좋습니다. 제 체형에서는 좀 오래 앉아보니까 이 헤드레스트 굉장히 편하게 다가왔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도 이렇게 두툼하게 카펫 대주고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소음하고 진동에서도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형입니다. 대신에 이 명품시계 체인에서 봤던 그 패턴 같은 것들로 우둘두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풋레스트 적절하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way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는 이쪽에 있네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 끝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간접적으로 보이시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V6 T-GD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좀 마일드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러스터는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맑고 또렷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도 예전부터 강점을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체 3D 효과를 조금 낼 수 있는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여서요. 그런 부분도 좀 넘어가 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한번 선택해 볼까요? 지금 터레인하고 통합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총 4가지입니다. 에코,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커스텀, 스포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이드 볼스터가 같이 움직여주고요. 터레인 컨트롤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3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되어 있네요. 에어백 혼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마 옵션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옵션을 아직 자세하게 보진 못했고요.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8단 미션은 패들 시프트 포함하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인데 이 스틱 컨트롤러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참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14.5인치 AV에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
어떤 터치감 같은 것들도 이 손끝에 느껴지는 이런 이 감성 품질들도 신경을 많이 좀 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화려하고 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네,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는데 이 광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테두리 부분 보시면 많이 찌그러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연동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능이 너무 많죠. 뭐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도 있고, 예, 최근에 인포테인먼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좀 잘 해주고 또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에도 가죽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얇고 작은 듯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의 일체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원형의 끝부분, 반대쪽 끝부분은 이렇게 있고 공조장치하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지금 보시면 피아노 건반 타입인데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미는 방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느낌 좋습니다. 조작감 좋습니다.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렇게 딱딱 조작해보면 득득득 소리가 나는데 햅틱 타입이라서 좀 이채로운 느낌들도 좋습니다. 공기청정 기능 당연히 갖추고 있겠죠. 비상등 스위치 다시 한번 눌러보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제네시스 통화 컨트롤러는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 2개 있는데 위쪽에는 AVN의 본격적인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글씨 쓰시면 인식도 합니다. 네, 볼륨 컨트롤하고 튠 기능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다이얼이 오돌도돌한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면 돼요. 굴리시면 되고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컨트롤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 타입의 기어 쉬프트 레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USB 단자는 2개, 하나는 입력 단자, 하나는 충전 단자입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오늘. 커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잡소리 같은 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묵직한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고급차에 잘 어울리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센터 터널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쭉 자연스럽게 이 라인들이 이어지고 길쭉하게 자리 잡은 암레스트 안쪽 콘솔 공간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조명이 없는 것 같아요. 조명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상자 같은 것도 끝에 보면은 참 마무리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깔끔해요. 아주 짱짱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튼이나 끝부분 마무리도 좋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여기도 마른 목 타원형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펫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공간은 조금 더 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쪽에는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선바이저도 한번 내려보면 연동형이네요. 화장 거울을 이렇게 제끼면 위쪽에서 불이 들어오는 LED 방식입니다.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맵등도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터치 타입인가요? 터치 타입이네요. 그리고 하이패스로 이 앞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저는 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룸밀러에 있었던 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룸밀러가 크고 못생겨지니까 지금처럼 테두리 이렇게 얇게 처리해가지고 고급스럽고 개방감 좋게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사이즈 너무 좋고요. 뭐 신차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잡소리 같은 것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네요. 요만큼 조금 아쉽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선쉐이드도 있지 않았고요. 여기도 보시면 타원형 디자인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요. 가죽 같은 거 질감 상당히 좋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고 알루미늄으로 플레이트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이니까 아무래도 가운데 턱이 조금 있죠. 성인 남성분이 앉으면 가운데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의자는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이 이렇게 좁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조수석 뒤쪽은 끝까지 세워놓고 운전석 뒤쪽은 완전히 눕혔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 조절이 되니까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데 약간 단단한 듯 싶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비해서 이 양쪽 조수석 운전석 뒤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자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ISO 픽스도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는 여기서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이 앞뒤로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안전벨트 컬러 센스 좋죠. 암레스트는
예,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내장되어 있고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컬러가 이 내장 컬러 괜찮은데요. 그냥 블랙보다도 오히려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개성 있고 좀 센스 있는 이런 컬러 나쁘지 않습니다. 타고 내릴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발 공간 높이 좋고 여기도 좀 평평하기 때문에 발은 편안합니다. 그물에 이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에어벤트는 B필러에는 없지만 가운데 2개 마련을 해놨고, 공조장치 컨트롤러도 통풍 시트, 이 통풍도 되네요. 열선 시트 각각 3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USB 충전 단자 2개, 220V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장거리 여행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심플해 보이는 게 제네시스 GV7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에어백 부분의 가죽은 좀 아쉽네요. 3.5인데 짐에서 주행을 할 때는 차고 넘칩니다. 정말 3.5 300마력대 후반을 내고 토크도 53, 5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차고 넘치는 것 같고요. 국산차를 타면서 힘이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정말 힘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GV70이 바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산타페랑 투싼 중간쯤 보시면 되는데, 물론 휠베이스는 그 두 차량보다 길지만은요. 어쨌거나 이 힘이라고 하는 부분, 8단 미션과의 3.5 터보 TGDI 엔진과의 매칭 굉장히 좋습니다. 초기 스타트는 튀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고요. G70에서의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또 GV80에서의 아쉬운 부분들도 일정 부분 보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기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절묘하고요. 또 이 파워트레인하고의 어떤 이 매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2.5 터보 모델하고 지금 3.5 터보 모델 2개 다 시승을 해봤는데, 현실로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좀 있고 하다 보면 5천만 원대 중반에서 6천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5 터보에 옵션을 조금 붙여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고요. 3.5 터보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옵션 조금 붙이고 하다 보면 3.5 터보는 6천 중반까지는 좀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2.5 터보다. 근데 3.5 터보의 이 주행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연비 빼고는 단점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지금 뭐 간단한 단박 시승 정도, 한 2-3시간 남짓 타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한 7.5에서 8.1?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km대 후반도 지금 측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지금 바깥 기온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영하 뭐 한 4도 5도 정도 되는데 신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비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UD가 화면에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각도를 조금 맞춰놓기는 했는데, 넓고 또 또렷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죠. 이 비주얼적으로도 그래픽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의 자극도 있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거, 스포츠 패키지 아마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냥 3.5 일반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3가지에다가 커스텀까지 4가지 모드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2.5 터보 모델이나 2.2 디젤에 비해서 3.5가 갖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모드 간의 편차가 정확하고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도면에서의 올라오는 소음이나 이 공명음 같은 것들, A필러 쪽에서의 소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공기 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A필러도 보시면 승용차랑 그렇게 딱 앉았을 때 실내에서 체감하는 느낌 정도는 승용차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정도로 날렵한 그런 선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의 대책은 제네시스가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4륜구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눈길, 빗길에서의 안정감도 있지만 저는 이 평상시의 그립력, 특히 이 코너링에서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스티어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내 이 H트랙이 딱 개입을 해주니까 굉장히 뉴트럴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렇게 많이 서툴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물론이거냐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조금 서툰 분들도 차량을 이 컨트롤 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에 1500rpm 2.5도 비슷한 기어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1500이 조금 안 되는 1490, 1480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연비보다는 이제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어떤 이 회전 영역에서의 엔진을 조금 더 세이브 시켜주고 이 힘을 좀 비축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산타페랑 투싼에 비교를 했을 때에 고속도로에서 이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2.5 터보랑 비교를 조금 해보면은요, 일단 롤이 정말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을 놓고 어떤 게 더 승용차에 가깝냐 그럼 GV70이 승용차에 보다 더 가까운 승차감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주행의 안정감, 항속으로 달릴 때의 이 안정감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그의 버금가는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거는 분명한 부담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2.5 터보도 힘의 여유가 있었지만 3.5 터보는 정말 힘의 여유가 있고요. 악셀 페달에 그렇게 제가 힘을 줄 일이 많이 없다라는 점이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앞쪽에서도 굉장히 박력이 있고 이 V6T GDI 엔진 3.5 터보 트윈 터보 엔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인데요. 트윈 터보가 이렇게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두둑한 토크감과 함께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배기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스포츠 패키지를 통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반 모델만 선택을 하셔도 듀얼로 이렇게 딱 뒤쪽에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기분 좋은 배기음의 감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일반 모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이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순정 오디오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고음대의 이 찰랑찰랑하는 느낌하고요, 저음대의 탄탄한 우퍼가 쳐주는 이런 맛들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감속을 제어해주는 건 물론이고 기준 속도보다, 본인이 세팅한 속도보다 코너가 조금 급하게 나왔을 때 선회할 때에 감속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옮겨주는 기능도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면은요, 이 조건이 되게 지금 되네요. 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들을 돌려가지고 차선을 옮긴 게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반자율 주행 모드에서 이 방향 지시 등만으로 지금 컨트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은 확실히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에 차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지여야 되고요. 속도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세팅이 조금 까다롭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능들은 추후에도 조금 보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좋은 편입니다. 3.5L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면 글쎄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부족하거나 불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담력 적절하고, 또 풀브레이킹 테스트 제가 한 3, 4회 정도 해봤는데 잘 버텨주네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은 현대자동차가 나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향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트랙 4륜구동, 전자식 4륜구동하고의 그 매칭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좀 도드라지는 도로에서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같이 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미세하게 도로가 좀 달라지는 부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약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왕 또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김에 이 차의 제네시스 GV70 3.5 터보의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는 연비 부분은 가솔린 3.5 터보고 SUV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연비가 좋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4.5인치 큰 AV 이 패널인데, 패널 자체는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이 통합 컨트롤러,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에서 컨트롤을 하더라도 어쨌든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격 급하잖아요. 팍팍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짧고 팔이 긴 편이라서 웬만한 차들은 이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팔로 이렇게 툭툭 감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커가지고 이 어깨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불편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고요. 결이 파여 있거든요. 결이 파여 있어서 어떤 차들을 오면 이렇게 휘청 하면서 가는 도로인데, 비교적 잘 버텨주는데요. 스티어링에 그렇게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참고로 렉타입 MDPS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보타 같은 것들도 많지 않은데, 이 균형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